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의 모든 것 인더스트리의 미스터 크리에이트 훅꾹 미스터 펑크스택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은 비즈니스 모델, 시장 전망, 감사 보고서를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채널을 추구합니다. 이제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조회수 단일 건수로 1000회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네. 저희 지난주에 올렸던 그 영상이 1000회가 최초로 저희가 올렸던 영상 중에 최초로 넘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인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정말 좋은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네. 어떤 종목을 갖고 왔죠? 네, 저희가 오늘 이번 주에 이제 보여드릴 종목은 라이언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 주식을 왜 갖고 왔을까요? 일단은 스펙이 지금 해당 주식을 인수를 하게 됐는데 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유심히 좀 보고 있고 네. 그린 파워 모터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전기버스 시장이 앞으로 조금 유망할 것 같아서 그 업계에서 선도하고 있는 이제 회사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친환경 정책을 워낙 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수혜주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있죠? 네. 그리고 이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아마존이 이 라이언 일렉트릭과 계약을 해서 2,500대를 앞으로 몇 년간 수주를 하겠다고 한 지난달인가요?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일렉트릭은 중대형 전기차 생산 업체이고요. 보시면 당연히 설계, 제조, 유통까지 하는 업체이고요. 창립은 2011년에 됐습니다. 저기 그 왼쪽에 사진 보이시는 저분이 창립을 하셨고요. 마크 버닷. 그다음에 이제 원래 최초에 창립될 때 이름은 오토버스 라이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7년에 라이언 일렉트릭으로 개명이 됐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 올해 1분기 이내에 그 스펙을 통해서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인데, 요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노던 제네시스 에퀴지션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서 스펙으로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요거의 티커는 NGA입니다. 모델 지금 이 회사는 뭐 테슬라처럼 일반적인 승용차를 생산은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크게 세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대형 트럭도 있고, 그다음에 스쿨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통근용 버스를 셔틀버스를 이제 하고 있고, 그 사진들은 바로 지금 하단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이 회사가 이제 북미에서 최초로 이런 중대형 뭐 트럭이든 버스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최초로. 그래서 10년 동안의 어떤 노하우가 이제 쌓여 있어서 선점 우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전기차 그 부문에서 이제 워낙 이제 라인업이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들의 약간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 7개의 모델이 나왔고, 지금 그 하단에 이제 보이시는 저 그러니까 모델들은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내에 추가로 출시될 8개의 신형 트럭과 버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뭐 조립이든 뭐 생산이든 다 지금 퀘벡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전기차 차체를 생산하고 만들고 또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약간 뼈대가 있는 게 보이시죠? 버스 뼈대? 이게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를 어떻게 공급을 받는지가 중요한데, BMW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LG화학과 장기 배터리 수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 쪽으로 좀 보시면은 테슬라처럼 그 직거래, 그러니까 고객과 직접 맞닿아가지고 이제 이런 모델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아니면 그 캐나다 곳곳에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실제 이 차를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고객 친화적인 이제 정책을 또 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추후에는 지금 당장은 다 퀘벡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뭐 상장도 되고 뭐 좀 더 미국에서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은 미국에서 이제 제조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R&D 센터도 구축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쪽 중간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어떤 주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주요 고객층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이 있고요. 그래서 2,500대의 트럭을 이제 팔 거고, 당장 뭐 작년 이제 4분기에는 10대를 벌써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CN, 뭐 WC, 트랜스데브도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계약은 뭐냐면은 이제 오토버스 세븐이라는 데 있는데, 이게 퀘벡에서 운영되는 버스 운영 업체인데 총 10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비록 숫자는 작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그 스쿨버스 공급 계약 중에서는 가장 큰 공급 계약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TCO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총 보유 비용인데, 이제 뭐 내용 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년이면 10년, 뭐 모델별로 다르겠지만 이 내용 연수 동안 이제 뭐 구매가, 그다음에 요게 투입되는 그 에너지 비용, 그다음에 유지 비용을 다 총 합쳐서 드는 비용을 다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깐 여기 라이언 6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시면은 18%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게 뭔 뜻이냐면은 지금 동등한 그 디젤 트럭 대비 18%를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 보유 비용이 동일한 그 디젤 트럭보다는 18% 적게 된다라고 이제 예측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페이백 피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7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 구매가가, 원래 전기차가 이제 구매가가 높은 대신에 에너지가 낮아가지고 이제 뭐 이런 다 페이백이 된다라는 개념인데, 요거를 다 그러니까 리커버를 할 수 있는 게 7.7년이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또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에는 또 V2G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배터리, 이 버스나 아니면 트럭 자체가 배터리를 다 그 이제 전기를 이제 나름대로 생산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요게 저장된 그 전기를 그리드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팔 수 있게 하는 기술까지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그래서 경쟁업체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재밌는 거는 저희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린파워 모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뭐 저희가 소개할 수도 있는 뭐 니콜라라든지 프로테라, 뭐 요런 데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켓 애널리시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EV에서 떠오르는 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 트럼프가 이제 지키지 않았던 그런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2 트릴리언의 인베스트먼트를 할 거고, 앞으로 뭐 50만 대의 스쿨버스를 다 전기버스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러한 뭐 트랜짓이나 대중교통에 있음에도 제로 에미션, 그 공해가 없는 친환경 정책을 펼치겠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EV에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EV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거는 전 세계 그래프라서 이렇게 좀 색깔이 여러 개긴 한데, 집중하셔야 될 것은 노란색이랑 주황색이고, 일단 글로벌리 모두 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라이언 일렉트릭이 진출을 할 때 다양한 시장의 성장에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렉트릭의 IR 자료를 보면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TAM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일반 트럭이랑 스쿨버스랑 합쳐서 110빌리언 USD라고 했고, 지금 헤비듀티 얼반 트럭의 정확한 점유율은 모르겠으나 그들이 말하는 스쿨버스 점유율은 약 65%이기 때문에 단순히 10빌리언의 65%만 곱해도 저만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좀 호언장담을 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네요. 넘치죠.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 15개 주가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 무슨 MOU냐, 그 Medium to Heavy Duty Vehicle이라는 MHDV를 제로 에미션으로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15개의 주가 여기 왼쪽에 표시해 놓은 애들이 이렇게 쭉 했고요. 2023년까지는 30%, 2050년대까지 100%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15개의 주가 도장을 딱 찍었다. 좋은 얘기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전기차가 중요한 것은 충전소가 확보가 되었느냐가 중요하고, IR 자료를 파보니까 얘네는 ABB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ABB라는 회사는 커버리지가 좋은 회사냐? 그러니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왼쪽은 아까 봤던 그 기후협약 15개 주들의 그 위치, 그리고 오른쪽은 ABB가 커버하는 이제 서비스 에리어인데요. 상당 부분 겹치잖아요. 이 말은
ABB가 이 15개 주를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한 말은 또 라이언 일렉트릭에게 굉장히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투 사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S4 폼이라고 이제 상장하기 전에 좀 이제 주주들의 어떤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400페이지 되는 걸 좀 많이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네. 일단 주가는 10불에서 시작을 합니다. 스펙은 대부분 10불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35불까지 갔다가 현재는 27불 지난주 금요일 기준 27불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밸런스 쉿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이제 이건 가정인데요. IPO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에코시즌이 다 끝나고 스펙이 이제 없어지면서 실제 이 해당 회사가 상장을 하는 그것을 가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실제 상황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출은 좀 적고 이번에 그 스펙에서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상장에 대한 어떤 현금은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닉 같은 경우는 2020년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00억 정도 매출이 나는 그런 곳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20년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매출 좀 급감한 게 좀 보입니다. 비즈니스 서머리를 저희 간단히 이게 약간 감사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중요한 내용을 제가 나름 정리해왔는데 2020년 기준으로 여태까지 누적으로 한 300대 판매가 되어 있고 8개 신규 버스 및 트럭이 출시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그 다음에 IPO에 따라서 주주 전원이 동의를 했을 때 474 내 100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700억, 5천억 정도 상당의 돈이 라이언 일렉트릭에 제공이 될 거고 그 해당 돈으로 미국에 진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19 사태로 캐나다에는 공장이 사실 셧다운이 되는 바람에 공급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셧다운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 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운영을 하루에 2번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방학을 또 제외하게 되면. 그러니까 학교 버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전기차를 쓸 이유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부의 보조금. 이 보조금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이다. 근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 바이든이 약간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버스에는 뭐 앞으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로스 플러스 마진은 2020년도는 마이너스였어요. 급감하다 보니까 이제 원가는 올라가고 이제 급감하다 보니까 마이너스였는데 2019년으로 봤을 때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30%. 그러니까 원가가 한 70% 되는 거죠. 100원을 팔면 70원이 원가고 30원이 남는. 그 다음에 셀링 익스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향후에 저희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셀링 익스펜스가 좀 과다하게 많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광고비인지 우리가 나중에 좀 뜯어보도록 하고요. 미국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캐나다 시장으로 봤을 때 한 60%가 퍼블릭 버스, 이제 공공이죠. 40%가 프라이빗 버스로 이제 공공 분야의 버스가 되게 중요한 시장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까 뭐 펑크스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버스 시장 안에서는 해당 회사가 시장 점유율 6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가 맞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학교 버스 내 경쟁사는 그때 이제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그린파워 모터스랑 텐스테크가 있고 향후에 이제 프로테라나 바이드 모터 이런 데서 이제 또 진출해서 경쟁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 얘기가 나왔는데 2020년 6월 29일날 사실상 계약을 했고요. 2,500대를 장기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500대를 판매를 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500대 또는 해당 회사의 연 생산량의 10%는 아마존에 줘야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500대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매출을 좀 깔고 갈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 캐나다에 R&D 센터 2개가 있긴 한데 이제 해당 회사가 미국에 이제 이번에 IPO 대금으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설비를 좀 증축하려고 하는 게 그래야 뭔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의 진출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펙은 당연히 이제 매도 물량이 막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번에 NGA가 가지는 그 비중이 이제 나중에 상장하고 전체 주식 그 물량으로 봤을 때 16.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역산을 하자면 지금 이제 NGA 시총은 1조 정도 되는데 이걸 역산을 하면은 라이언 일렉트릭 현재 주가는 한 5조 정도, 6조 정도 되는 회사고 PSR로 보면은 200배 이상인 상황이긴 합니다. 20배 아니고 200배. 200배요? 예, 200배인데 아마존에 어떤 2,500대의 물량이 들어오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포브즈에서 보니까 아마 2019년 기준으로 아마존에서 6만 대 트럭이 운영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만 대 더 추가 주문한 상태고 제 생각에 6만 대를 지금 교체하려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제 노후화된 설비를 장기적으로 전기 버스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닐까 트럭으로. 아까 뭐 2,500대니까 그러면은 진짜 잘 되면은
저거 다 싹 다 그렇죠.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다 뭐 라이언 일렉트릭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찌됐건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매출 비중이 캐나다에도 한 50%가 팔리고 이 외 국가에서도 50%가 팔리는데 그 대부분 전 미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리스크는 이제 미국에서 제조를 아직 하지 않는다는 것도 나름의 리스크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좀 중요한 부분이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역외 상장인데 캐나다가 사실 본사고 미국에 상장한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당했던 몇몇 나라의 회사들 당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캐나다의 어떤 감사 보고서나 캐나다의 회계 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중국의 이제 그 커피 회사 루이싱 네. 같은 경우가 미국에 상장했다 상폐됐잖아요. 이제 또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만큼 사실 이렇게 중요시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캐나다 선진 국가니까 뭐 나는 믿으면 되는데 역외 상장의 리스크가 있다. 락커 피리어드는 기존 라이언 주주는 이펙티브 데이트 이후에 180일 이후부터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체 한 68% 갖고 있고 파이프 물량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 물량도 어차피 매도 물량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얘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스폰서 물량이라고 해서 이 해당 그 이제 거래를 스폰서를 했던 회사가 한 4.2% 이제 보유 물량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2021년도에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서 약 한 15% 그러니까 인수 후에 라이온 주식의 어떤 15%가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상장하고 나서 좀 지금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상장하고 뭐 한 반년 정도 기다려서 보시다가 사는 것도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항상 스펙을 보실 때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좀 떨어지는 게 바로 이런 파이프 물량이나 그다음에 스폰서 물량이 매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빨리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말하고 많은 싶은 게 정보를 많아요. 그렇죠.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예, 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구호 외치고 족구알 땡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